국군 17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이관수 중령의 일대대를 현 진지인 551고지에 그대로 두고 예비대로 건빈리에 있던 송오림 중령의 2대대를 망일산 서쪽 능선으로 진출시키면서 전우영 소령의 3대대는 예비대로 건빈리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미 24사단에서 지원받은 155mm 곡사포 1개 포대 5문은 행정리에서 월포동을 향해 방렬하도록 했습니다. 미 34연대장 뷰챔프 대령은 17연대 2대대가 망일산 서쪽 능선에 투입되자 7월 31일 20시를 전후하여 월연산 서쪽 능선에 있던 1개 대대를 정상으로 이동시키고 317고지의 1개 대대와 연대지휘소는 합천으로 철수했습니다. 357고지 남쪽 능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게 된 17연대 1대대 사중대는 정찰활동을 강화하던 중 거창에서 건빈리 방향으로 달려오는 북한군 모터사이클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사중대장 손창술 대위는 지난 화령장 전투에서도 연대가 북한군 정찰병을 포획하여 많은 정보를 입수한 전례가 있으므로 중대가 사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시하기로 하고 대대를 통해 연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깊숙이 유인해 사로잡기로 하고 그냥 통과시키되 계속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군의 모터사이클이 건빈리에 도달하여 합천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비탈길을 내려가려 하자 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직접 도로로 나가 미리 잠복하고 있던 병력을 지휘하여 모터사이클을 포획했습니다. 포로가 된 모터사이클병은 북한군 4사단 5연대의 정찰대원으로 전방 상황을 탐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31일 밤에 암구호가 국화 무궁화이고 거창에서부터 계속 미군과 교전했기 때문에 국군이 이 지역에 투입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결전에 호기를 맞은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전 연대에 하다라는 한편 진지를 보강하고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17연대 1대대는 551고지의 저지진지를 형성하고 317고지에서 철수하는 미 34연대를 엄호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18시 연대장으로부터 북한군의 기도와 암구호를 통보받은 대대장 이관수 중령은 이를 즉시 전대원에게 전파하고 아울러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 장병은 적의 암구호를 숙지하라. 적을 진내 깊숙이 유인하여 포위 경멸하라. 진지를 보강하고 진전수색을 더욱 강화하라. 화기중 대장은 적의 진로에 모든 화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조밀하게 화망을 구성하라. 화기중 대장 손창술 대위는 중대 선임장교 정등만 대위와 박격포 소대장 이용근 대위를 불러 일몰 전에 박격포와 기관총 진지를 선정하고 사격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정등만 대위는 357고지 하단에 기관총 진지를 배치하여 예상 접근로를 향해 조준하도록 했으며 이용근 대위는 357고지 8부 능선에 박격포를 배치하여 가천천 일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명당산과 317고지를 탈취한 북한군 5연대는 8월 1일 공안시를 전후하여 17연대의 주저항선인 551고지 망일산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8월 1일) 공안시 317고지에서 기동을 시작한 북한군은 03시 무렵 1대대 방어진지 최남단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는 대체로 고요하고 아직 달빛이 남아 있었지만 한여름밤의 시끄러운 물소리로 인해 피하를 식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북한군 일부가 미군 복장을 한 까닭에 판별하기가 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 또한 국군이 이 지역에 투입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분 후에 북한군 1개 중대 병력이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은 채 국군 방어진지 내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에 잠복하고 있던 김희재 중위가 정지, 누구냐라고 말하자 북한군이 국화라고 암구호를 말했습니다. 무궁화라고 대답해 주자 북한군들은 안심하고 국군 진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암구호도 암구호지만 국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군으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한군 선두병력이 5m 전방까지 접근해와 악수를 청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대장 이관수 중령이 사격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대의 모든 화기가 사전에 계획된 재원에 따라 일제히 사격을 가했습니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북한군은 몹시 당황하여 퇴로를 찾고자 했으나 대대의 화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사살되었습니다. 17연대 1대대는 이 전투에서 트럭 한 대분 이상의 무기를 노획하고 북한군 1개 중대를 전멸시키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날 미 34연대가 철수함에 따라 망일산 서쪽 능선에 투입된 17연대 2대대는 연대로부터 이날 밤 야음을 이용하여 북한군이 공격할 징후가 있다는 정보를 하달받고 투입 즉시 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수색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8월 1일 03시 1대대로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던 시각에 2대대 정면으로도 북한군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접근을 보고받은 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망일산 서쪽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고 있던 2대대에 역습을 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대장 송오림 중령은 망일산 서쪽 육부 능선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을 하단으로 이동시켜 북한군이 능선 하단에서 상단으로 진출하면 일제히 사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북한군 선두부대가 대대 주저항선인 망일산 서쪽 능선 하단까지 진출했으나 대대장 송오림 중령은 북한군의 주력이 진내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 비닉을 유지하라고 강조하여 북한군의 본대를 유효사거리 이내로 유인했습니다. 송오림 중령이 호기를 포착한 다음 사격 명령을 내리자 2대대의 모든 화기가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불시에 기습 사격을 받은 북한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일부만 명당산 쪽으로 분산 토주했습니다. 2대대는 첫 교전에서 큰 전과를 거둔 후 다시 망일산 서쪽 능선의 진지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하는 등 북한군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북한군 5연대는 가천천과 망일산 서록으로부터 317고지와 명당산 쪽으로 패주한 후 전열을 가다듬고 8월 1일 07시에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317고지의 북한군 1개 대대는 가천천에서 이관수 중령의 1대대를 위협했고 명당산의 북한군 1개 대대는 월연산을 각각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망일산 전방의 2대대와 월연산 정상의 미 34연대 잔류병력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09시 명당산에서 공격을 시작한 북한군 1개 대대는 월연산 정상의 미 34연대 진지를 점령하자 국군 2대대를 우회하여 망일산 남쪽으로 진출함으로써 대대지휘소는 물론 연대본부까지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대의 후방이 위협을 받게 되자 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권빈이의 예비대로 남겨두었던 전우영 소령의 3대대를 망일산으로 전진시켜 연대의 배후를 위협하는 북한군을 제압하도록 했으나 북한군이 3대대의 공격 축선을 피해 계속 망일산과 551고지로 접근했으므로 김희준 대령은 1대대와 2대대가 북한군의 포위망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09시 30분에 2대대는 숙성산 남쪽 능선으로 1대대는 551고지 하단 상현리로 각각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동한 망일산으로 진출한 3대대는 연대 후방에 침투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월연산까지 진출했으나 551고지에서 1대대가 철수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상현리 부근으로 철수했습니다. 이는 연대장 김희준 대령이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휘 폭을 좁혀 재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습니다. 국군 17연대는 8월 1일 10시를 전후하여 숙성산, 상현리 선으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한 뒤 12시를 기해 551고지와 망일산을 탈환하기 위한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1대대와 3대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가천천과 망일산으로 공격하도록 하고 송오림 중령의 2대대는 예비대로 숙성산에 배치했습니다. 551고지를 공격한 이관수 중령의 1대대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지형에 익숙한 편이었지만 북한군은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출혈이 많았기 때문에 14시에 무난히 고지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1대대는 이어 가천천까지 공격해 북한군을 멀리 대야리 쪽으로 몰아낸 다음 8월 1일 16시에 방어에 유리한 551고지로 되돌아왔습니다. 전우영 소령의 3대대는 14시에 망일산을 점령하고 월연산의 북한군 진지를 돌파하여 15시에 월포마을까지 진출한 다음 잔적을 경멸하고 16시에 망일산 서쪽 능선을 확보했습니다. 권빈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국군 17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국군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북한군 5연대는 8월 1일 17시를 전후하여 명당산과 대야리 일대로 퇴각했으나 잠시 후 다시 1대대가 확보하고 있던 551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7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방어에 유리한 551고지를 끝까지 확보하고자 했으나
미 24사단장 처치소장의 철수 명령에 따라 20시 무렵 덕암리 일대로 물러나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덕암리에 주둔하고 있던 17연대는 처치소장으로부터 현풍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대 대장 송오림 중령을 비롯한 대대장들이 적을 막아내기에 이보다 더 유리한 지형이 없으니 현 진지를 고수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연대장 김희준 대령에게 건의하기도 했으나 17연대는 명령에 따라 8월 1일 자정에 덕암리를 출발해 고령을 거쳐 낙동강을 건너 현풍으로 이동했습니다. 17연대의 철수는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모든 지상군에게 8월 1일을 기하여 낙동강 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자정 무렵 미 24사단에서 지원한 차량으로 덕암리를 출발한 국군 17연대는 야간 철수에 익숙하지 못해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켠 채로 이동하다가 미 공군으로부터 공습을 받았으나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현풍을 거쳐 8월 2일 새벽에 달성군 구지면 창리에 도착했습니다. 미 24사단 공병대는 국군 17연대가 낙동강을 건너가자 도로와 교량을 파괴하고 북한군 통과가 예상되는 지점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국군 17연대는 구지국민학교의 지휘소를 개설하고 1대대와 3대대를 창리 서북쪽 오산리, 도동리, 오설리를 연하는 낙동강 돌출부에 배치하여 고령 쪽에서 접근하는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예비대인 2대대는 일부 병력을 대니산에 전개했습니다. 북한군 4사단은 7월 29일 새벽 거창을 점령한 후 대구를 목표로 동진하고자 했으나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일대에서 국군 17연대를 만나 8월 1일까지 4일간 공격이 돈자되었습니다. 이후 17연대가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자 합천과 고령을 점령하고 낙동강에 이르렀습니다. 북한군 4사단은 낙동강을 조속히 도하하기 위해 선발대를 은밀히 도하시켜 도하 지점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그들마저도 국군 17연대에 의해 전멸되었습니다. 북한군이 일거에 호남을 석권하자 지리산과 가야산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던 잔종공비들이 이에 고무되어 유격대를 조직하고 피난민 대열에 끼어 후방 지역에 침투한 후 군사정보를 수집하면서 국군의 퇴로 차단과 통신망 파괴 활동을 일삼고 있었고 때로는 북한군의 길잡이 역할도 했습니다. 지방공비 한 무리가 북한군 4사단의 선발대 역할을 맡아 낙동강을 건너 현풍과 창녕 사이 5번도로 중간 지점인 11리에서 국군의 동정을 탐지하면서 북한군 주력부대가 도하할 낙동강 도하 지점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8월 3일 대한청년단으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한 17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2대대 7중대장 조경학 대위에게 11리에 잠입해 있는 공비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중대가 11리에 진출하여 포위망을 압축하고 있을 때 피난민 수천 명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피난민 대표들을 모아놓고 공비 색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자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11위에는 피난민밖에 없고 지방공비들은 오늘 아침에 일부 피난민들을 끌고 비둘산으로 입산했습니다. 7중대는 대안면 청년단장 문정훈과 마을 대표 2명의 안내를 받아 비둘산으로 이동하던 중 공비에게 끌려갔다 도망쳐서 고개를 내려오는 주민 한 명을 만났습니다. 고개 넘어 월곡 뒷산에 대나무 밭이 있는데 그 근처 제실에서 공비들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조경학 대위는 중대를 은밀하게 이동시켜 월곡을 포위하고 12시에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 30분에 걸친 총격전 끝에 공비 40명을 사살하고 6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소총 50정을 노획했습니다. 사로잡힌 포로 중에는 12살 소년도 있었는데 이 소년은 군과 경찰의 동태를 탐색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연대본부로 압송된 포로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겼습니다. 우리들은 북한군 4사단의 선발대로서 피난민을 가장하여 먼저 낙동강을 건넌 다음 본대에 도하 지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비둘산 정상에서 봉화를 올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장공비를 주축으로 구성된 북한군 4사단 선발대는 8월 2일 낙동강을 건널 때 젖은 옷을 말리느라고 모두 속옷만 입고 있었고 전투 경험이 부족해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한군 4사단은 합천과 고령을 점령하고 낙동강을 돌파하기 위해 도하 지점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국군 17연대는 8월 2일부터 현풍 서쪽 낙동강 돌출부에서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다가
8월 7일 국군 1군 단장 김홍일 소장의 명령에 의해 낙동강을 떠나 밀양과 대구를 거쳐 청송 남쪽의 구산리로 이동했습니다.